A 플랫폼과 함께하는 실전 건축 방송 직구석이에요. 우리 직구석이에요. 언제쯤 잘 맞출 수 있을까? 저번에는 맞았었나요? 아니야. 하긴 2년 동안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때는 심지어 목소리만 했는데도. 네. 아무튼 지난주에는 설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쭉 그냥 한번 훑으려고 했더니 너무 이게 시간도 빠듯하고 막 너무 겉핥기로 가긴 했는데 뭐 다음에 언젠가 또 부분 끊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설계 끝나고 시공사 선정됐으면 공사해야죠. 그래서 이제 공사 시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시공 과정에서 저희 이 건축가 역할은 보통은 감리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리가 뭐예요? 감리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감독하는 역할이죠. 설계가 한 도면대로 공사가 지어지는지를 보는 게 그치. 그것까지는 해줘야지. 그것까지는 해줘야지. 그 내가 어떻게 보면 책만 감독을 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감리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 인허가에서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허가사항일 경우에는 감리가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고 신고일 경우에는 감리가 이제 없어도 되는. 허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신고는 그냥 내가 신고.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그 사실 말은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서류만 좀 차이가 있을 뿐 작은 허가나 마찬가지예요. 신고도 그쪽에서 처리 안 해주면 그러니까 통보하고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으로 감리자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차이고 그렇죠. 법적으로 감리자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감리 계약을 통해서 감리를 계속 의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이 설계자한테. 따로.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법적인 감리가 없으면 없는 거야가 아니라 설계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내가 납품한 도면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당연한데. 우리 끝이냐고 얘기했던 게 아니 끝까지 다 짓는 거까지 내가 그때 봐줘야지. 끝 아니라 그랬잖아. 다음 주에 얘기하자 그랬잖아. 지난주에. 어쨌든 감리자를 선정을 했고 시공자를 선정을 했으면 이제 공사를 한다고 신고를 하는 게 착공 신고예요. 네. 착공 신고를 해야 하죠. 이것도 뭐 말 그대로 신고인데. 이제부터 짓기 시작하겠다. 근데 착공 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공사를 하면 당연히 사전 공사를 해서 이건 큰 불법이 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좀 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장에 뭐 이렇게 좀 준비 단계 정도는 괜찮은데 필요한 거를 좀 비계를 조금 갖다 놓는다든지 자재를 좀 갖다 놓는다든지. 근데 이제 막 땅을 파고 이러면은 법적으로 비계 갖다 놔도 안 돼요? 아니 그 그런 거 정도는 정도는 되는데 되는데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고. 딱 신고가 딱 떨어져야 땅을 팔 수 있는 땅을 거예요. 팔 수 있는 땅 거죠. 파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이 착공 신고가 원래는 한 3일짜리 민원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요즘에는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요청받는 서류들이 또 좀 많아져요. 그래서 3일이 아니라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처리 기간이 3일인 거죠, 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신고지만 통보는 아니다. 네. 처리를 우리 할게. 해야 한다. 뭐 이걸로 끝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를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감리자가 해요 보통. 감리자가? 네. 여기서 건축주가 준비할 건 많지는 않아요. 시공자랑 이제 건축주가 준비할 것들이, 건축가가 준비할 것들이 많고요. 이제 건축주가 준비할 거는 많지 않고, 근데 요즘에 새로 생긴 게 이제 철거 공사가 미리 있을 때 철거 공사 관련해서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법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착공 신고하기가 기간이 좀 더 길어졌죠. 네. 철거할 일이 있으면 그거를 하는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거나 또 이래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그 공사 철거 철거하다가 현장에서 무너진 사고가 게 나거나 이런 최근에 거. 있었어요. 네. 안전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급히 좀 이 법이 만들어져서 급하게 시행이 만들어지고 돼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게. 건축법을 보면 이걸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필로티가 좀 문제가 됐다. 그럼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구조 감리가 진행이 된다든가 단열재 이 화재의 취약성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준불연 단열재로 다 바꿔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가 되거든요. 철거에 대한 것도 철거에 대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철거 감리가 들어가야 되거나 뭐 철거 허가, 철거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나 누가 와서 같이 보는 네. 와중에 예전에는 그냥 철거를 그냥 철거 업체가 시공사가 철거 업체한테 맡겨서 쭉 하고서 끝났다고 치면 이제는 철거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고 허가 과정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렇죠. 철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전에 왜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추가된 게 착공 신고할 때 집안 조사 보고서도 반드시 첨부하도록 법이 또 바뀌어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공사를 날씨랑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 대출 받았을 때는 이자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자. 그쵸. 그래서 이게 언제 공사에 들어가느냐가 되게 민감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아놓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어쨌든 착공 신고는 그렇게 막 복잡한 민원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갖고 있는 땅에 기존의 건물이 있다던가 일부를 뜯어내고 거기에 중축을 하겠다거나 뭐 대지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어요. 없는데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철거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런 일정들을 건축주가 좀 알 필요도 있는 거죠. 왜냐면 감안을 해야죠. 예, 자기 전체적인 스케줄에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시행된 지 많이 안 돼가지고 담당자들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절차가 깔끔하게 잘 안 끝나. 좀 길어져. 집안 조사 보고서도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주변 인접 대지에서 이미 제출이 된 게 있으면 그걸로 가름하기도 하고 이게 아직 최근에 이렇게 시행된 법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질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내가 건물을 지을 땅 밑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차원에서 집안 조사 보고서는 시추를 할 수도 있고 평판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명확치 않아. 네. 어떤 데서는 뭐 BX만 된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뭐만 된다고 하고 이게 다 달라서 지질 조사가 어쨌든, 아니야. 네, 이런 것들도 그렇죠. 좀 설계 단계 이때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구조 설계하려면 어쨌든 지질조사 보고서 필요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들이 있다. 저희가 네. 이제 나중에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땅 얘기할 때 또 하게 다룰 수 있을 되겠죠. 것 같아요. 그래서 착공 신고 되면 이제 공사 현장 세팅하고 공사 들어가는데요. 단순히 말하면 이제 먹줄 튕기고 땅 파는 거죠. 공사 전에는 건축주가 좀 동네 인사도 다니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 건축주의 할 일이 그쵸. 그거예요. 공사 중에. 사실 그게 좀 해야죠. 공사 중에 건축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웃과 친해지기. 민원이 들어오면 또. 예, 민원 안 들어오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줄 튕기고 땅 파고 뭐 이런 것들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기초 잡을 때 되게 중요해서 이제 설계할 때 이제 경계 이렇게 측량을 네, 그치, 하는데 측량. 예, 그 지점들을 이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어디 도망가지 않게 사진도 좀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기초 위치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초 위치 잡기 전에 뭐 고사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네. 고사지는 공사 공사 시작할 잘 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조용히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뿌리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많이 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많이는 안 하는 거 근데 그래도 이제 땅이랑 이 자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초공사에서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가 나중에 위치를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타설하고 막 철근 배운하고 했는데 1m 이상 도면보다 이동이 되면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설계 변경만으로 끝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동된 거가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 경우가 그러면 나오면 이제 정말 땅에 끔찍하다. 짓는데 지었는데 만약 뭐 도로에서 뭐 얼마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 알고 그럴 수도 보니 있지. 가깝더라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기초 공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계점,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측량을 해놓고 기준점도 만들어 놔야 돼요. 기준점도 만들고 기초를 할 수 있는 규준 틀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거 감리가 봐주죠. 그렇죠. 그거 무조건 감리가 봐줘야 돼요. 그리고 먹줄 튕기고 난 다음에 보통 현장 한번 가보시거든요. 공사 시작되니까 그때 건축주들이 제일 충격을 받아요.
네. 이렇게 작지. 이게 작아 땅에 보이니까. 줄만 거놓으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봐도 좋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이 내 방이 만약에 작지 않은데 그 방이랑 똑같은 크기의 라인을 운동장에 선으로 그려봐. 진짜 작거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놀라는데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아 나중에 다르다? 이 벽 세워놓으면 달라. 벽 세워놓으면 다니까 그건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땅 파고 기초 치고 바닥하고 골조하고 이런 거 하겠죠. 네. 어쨌든 기초하고 땅 파고 거푸집 설치하고 철근 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우호수 배관들 같은 거를 이제 철근 사이사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막 세공 머릿속에 막 올라가죠? 난 아무것도 몰라. 뭐지? 자 오늘은 뭐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인 순서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 뭐 하나 짓고 있어요 위에. 근데 난 안 보여. 미안요. 다른 분들도 지금 그러시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 나중에 1시간씩 떠들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배관 위치 확인인 것 같아요. 네. 콘크리트 붓기 전에 배관 뽑아놓거든요. 그 배관 위치가 정확한가. 나중에 콘크리트 치고 나서 그거 뜯어서 수정하려면 힘드니까 그 위치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이 무조건 정도 하면은 뭐 그 목조로 짓거나 상관없이 그냥 바닥은 그냥 콘크리트로 깔고 대부분 다 올리는 기초 대부분 형식은 웬만하면 비슷해요. 바닥을 네, 평평하게 콘크리트로 합니다. 대부분 다.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목조를 올리든가 철골을 올리든가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콘크리트를 바닥에 전체를 다 깔아서 기초를 넓게 펴서 하는 그 매트 기초라고 하는 걸 쓰는데 예전에는 그냥 일부 그 벽돌로 짓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줄기초를 하게 됐어요. 기초 하기도 하고 독립기초도 있고 기초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기초를 쓰기도 했는데 요즘엔 단독주택 정도는 거의 거의 웬만하면 다 이제 판을 깔아놓는 개념으로 두껍게. 그렇게 하고 이제 골조라고 해서 구조체 공사를 하고요. 구조체 공사하면서 각종 배관 공사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배관 공사도 나중에 또 한 1시간 얘기하겠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요. 넘어가고 단열 공사도 하고 창호 공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장 공사까지. 창호 공사랑 외장 공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가 먼저가 되고 뒤가 될지는 좀 다르긴 한데 뭐 현장 소장하고 감리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기를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장 공사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벽돌, 스토코, 단독주택에는 거의 그런 재료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타일 이런 거. 생각보다 외장 재료가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진짜 많지 않아요. 맨날 다른 거 써보고 싶은데 나도 고민을 막 하고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벽돌을 막 다른 모양으로 쌓기도 하고 깨서도 쌓고 없으니까 다른 맞아.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싶어요. 밋밋하면? 스토코. 색깔 칠해져 있는 거 그게 이제 스테코라는 제일 많이 하는 이름이죠. 거죠. 약간 바르는 것도 있고 뿌리는 스토도 있고. 그 스토코라는 게 이제 미장에서 마감한 외단열 시스템인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토코라고 부르는 스토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크리넥스? 예전에는 드라이비트라는 걸 맞아요. 먼저 있을 거잖아요. 그 드라이비트도 사실은 그 제품 이름이에요. 약간 그 페인트나 이런 거보다는 탄성이 있는 재료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미장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나? 그건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러려고 간 건 아니지만 파주에 집을 좀 짓게 됐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엄청 두꺼워요. 법적 기준이. 그래서 이게 너무 벽이 두꺼워지니까 제일 두꺼운 동네죠 우리나라에서. 벽돌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타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타일 종류가 많으니까 계속 새로운 타일이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바깥쪽에 타일을 붙인다고요? 그 벽돌 무늬 그것도 타일이에요. 벽돌이 얇게 펴서 하는 것도 타일이고 타일은 화장실 바닥이나 외장 그런 이미지를 외장- 가지고 있어서 타일을 잘 안 하려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외장. 이런 유광을 생각하게 외장용 되죠. 타일이 또 따로 있으니까 또 타일도 한 30분 얘기 하겠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쭉쭉 훑읍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바닥 방수 뭐 이런 공사들이 있고 내장 다 이제 내부에 관련되는 공사들이죠. 네. 네. 기본적인 바닥 공사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택이니까 이제 난방. 난방이죠, 난방. 난방. 네. 난방. 그래서 이제
온스파이프 이렇게 깔고. 맞아. 호스파이프 밟으면 이렇게 뜨거운 데 있고 안 뜨거운 데 있고 막 이런 거. 그죠? 그쵸. 근데 그게 맨날 다들 촘촘하게 깔아주세요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너무 가까이는 또 못해. 너무 가까이 할 수는 없어. 이 파이프가 지나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만 빠지는 공간이 없이 이거를 시공을 하고 그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집이 또 움직이게 하려면 전기, 뭐 조명,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 기계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치를 해야겠죠? CCTV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들어가 돼야 있는 공사할 때 뭐 타설할 때 일부 숨기거나 아니면 내장 공사를 할 때 안에 숨기거나 어쨌든 새로 짓는 집인데 전선이 막 노출이 되는 그쵸. 거는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CCTV 위치라든지 뭐 조금 이후에 뭐 그건 논의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등 위치라든지 뭐 콘센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뭔가 덧붙인다기보다는 설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전자기기나 전기기기들이 독특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자기만의 그 뭔가를 구축해놓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 반영이 돼야지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라서. 그리고 요즘에는 열애수 환기 장치 설치를 하는 집들도 많은데 그게 배관이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전 공간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정하지 않으면 막 천정고 엄청 낮아지고 막 천정 높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 장치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미리 설계 단계에서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나중에 추가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해가지고 이제 집이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놨으면 가구까지 들어가고. 네. 가구가 뭐 크게는 이제 주방이랑 그다음에 뭐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부엌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설계 단계에서도 당연히 이제 건축주분들이 나는 짐이 어느 정도 된다, 나는 옷이 되게 많다, 나는 뭐 큰 짐을 보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에다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기본적인 레이아웃 같은 거는 저희가 다 잡는 거고 세부적으로 이거는 따로 주방 업체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서랍을 여기다가 넣을 건지 칼꽂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때 단계에서 조금 논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견적할 때 보통은 빠지게 돼요. 네, 왜냐하면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되기 싱크대 때문에 같은 거 고르는 그쵸. 그렇죠. 근데 주방은 대부분 그 주방 업체랑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요. 주방 업체를 선택해서 뭐 한샘, NX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건축주가? 네, 건축주가. 그러니까 좀 건축주가. 돌아보는 거죠. 한샘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건축주가 주방 가구는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골조 끝나고 마감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와서 실측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전에도 미팅을 몇 번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사 시작되면 건축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 그렇지. 집 뼈대만 다 있고 가구 같은 건 안 들어왔으니까 싱크대, 천장 이런 그쵸, 것도. 그쵸. 붙박이장은 어때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건축주가 그 주방 가구 업체한테 똑같이 맡기겠다, 한꺼번에 맡기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공사에 요청하면 시공사에서 견적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아니면 내가 사다 놓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건축주가 정하기 나름이고 중간중간에 그거를 결정하고 협의할 시기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잘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 공사하면 내부는 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를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외부에 이제 우리 땅 안에 지어진 집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지. 그치, 난리겠지. 네. 뭐 막 쌓여있고 그렇죠. 막 이런 거. 그렇죠. 정리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진입로는 여기고 여기는 뭐 조경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량도 적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시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쭉 공사를 하다가 겨울에 부대 토목 공사가 딱 껴버리면 땅이 언 상태에서 이런 걸 건드리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공사 스케줄에 따라서 오히려 더 일정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용승이, 그러니까 준공을 받는 게 또 늦어지기 때문에 큰 전체 스케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거든요. 좀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도 법적으로 축제해야 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내 땅이지만. 네. 뭐 교목 몇 그루, 뭐 최소? 교목 최소? 몇 그루, 관목 몇 그루, 상목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최대는 정해져. 맞죠? 네, 최대는 많을수록 그래서 최소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꽝꽝 땅에 나무를 심어야 되죠. 준공 받으려면 그런 것들도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어쨌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시공회사에서 같이 해줄 거예요? 네네네. 도면에 다 있는데요. 도면에 다 있는 네. 내용이. 그리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사용 승인 받을 때 필증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게 또 많아요. 아 이거 빗물바지 우호수 제대로 시 오수관에 연결 잘 돼 있네요. 잘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또 막 필요하고 항목별로 그 담당 부처에서 나와서 다 이 검사를 따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협력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허가를 집어넣으면 보통 허가도 건축과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각 관장하는 부서로 다 넘겨요. 그 부서에서 나중에 공사가 됐을 때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와서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 건축주가 계속 개입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일단 공사가 그래서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를 하거든요. 그 접수를 해서 그게 처리가 되면 준공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얘기했던 신고권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를 해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보고 그다음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해서 담당 허가권자가 이 지정해준 건축사가 나와서 이 준공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가 2명이나 있는데 응. 또 와? 또 와. 또 와. 그럼 이 법정 감리자는 뭐 하는 그럼 공사를 감리한 거고 준공을 검사하는 건축사는 또 있어. 따로 있어요. 왜냐면 건축 그 허가권자가 이게 도면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감리자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공사 중에 하는 거. 공사 혹시 중에 감리자가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지었는지를 보러 이제 허가권자가 나와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모든 현장을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건축사한테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해달라고 대행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담당 뭐라 그래야 돼? 업무대행 건축사가 나와서 이 준공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도 또 사실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저희가 여기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쌓인 게 많구나. 쌓인 게 많구나. 왜냐면 이제 숙제검사 맡아야 되는데 그치. 그날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마지막 있어서 기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완전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소 법적 기준을 다 맞춰서 했다고 해도 준공검사 나온 건축사가 봤을 때 이거가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거를 공사를 새로 하거나 뭐 추가 공사를 하거나 해서 고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검사를 통과를 못한 거가 돼요. 네. 물론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놓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의 감리자가 있는데 왜 또 나와서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단독주택에서는 특별히 불법적으로 뭘 할 만한 거는 사실 많이는 없어요. 제가 보면 뭐 제일 많은 게 다락 같은 다락. 거겠죠? 높이를 법적인 걸 안 지켰다든지 아니면 난방을 하면 안 되는데 뭐 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이제 좀 명확한 건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른 건축사분이 와서 이제 볼 때 별로 지적할 게 사실 많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특히 보는 거여서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저거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발이 빠질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거 좀 시정이 돼야 제가 이거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맞춰줘야 돼요. 그 여기서 이제 건축주가 알아야 될 거는 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운빨에 따라서 사용승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안 있다. 날 수도 있어요? 안 나는 안 나지는 경우는 않죠.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있는 게 건축주도 마음이 조금 편하고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그냥 만약에 내가 2층에서 1층으로 왜 그 소방관 아저씨들 이렇게 봉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허가권자가 와서 혹은 그 대리 건축사가 와서 이거 위험해요 그러면 없애야 돼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 뚫린 데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 난간은 법정 높이만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구멍 뚫린 데 주변에. 그래서 그 열리는 것도 뭔가 잠금 장치가 돼 있거나 평소에 너무 위험하지 않게 해주는 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봉을 박아놨든 뭐든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그게 이제 때문에. 이게 출입을 위한 게 아니라 장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메인 계단, 그러니까 메인 어떤 수직 동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되면 아, 네 그래요, 뭐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독주택 안 돼요, 뭐 여기다 다 뭐 손잡이를 다세요, 뭐 이러면은 이제 조금. 왜 계단에 난간 없이 그냥 벽에다가 그냥 박아놓은 계단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안 돼. 난간 대신에 난간 이렇게 있어요. 난간 있어요. 옆에 없으면. 끝까지 올리고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미술관이나 무슨 뭐 거기 다 있어요 난간. 가면 그래요? 난간이 없는 계단이 없는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거 핀터레스트 이런 데 보면 아, 그게 이제 국내법이랑 우리나라가 해외법이랑 아니니까. 다른 달라. 거고. 우리나라. 해외법이랑 달라.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난간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일본 집. 일본만 해도 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봐도 무서워. 살벌한 집들이 많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핀터레스트 조심하시라는 거죠. 네. 그 느낌이 살지 않아. 내 집을 내면 돼. 그래서 이게 사용 승인 다 되면 이제 입주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과정. 말로 하니까 굉장히 짧은데 정말 험난한 과정이거든요. 이 자세한 에피소드들과 우리한테 지금 과정이죠. 쌓여있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막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여기까지 나왔어. 또리 아빠는 질문이 막 이만큼 있어. 그거는 하나씩 저희가 다음부터 풀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있어요, 또리 아빠?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이게 그냥 쑥 지나왔는데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막 진짜 하는 과정에서 막 뭘 막 배우는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일 건축주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반대로 건축가들이 제일 신경 쓰게 되는 부분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건축주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너무 남의 말을 많이 듣지 않는 거. 팔랑귀? 그리고 더 덧붙여서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좀 주는 거. 이게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믿고 하게 되면은 다들 일을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색안경 쓰고 보는 건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큰 돈이 나가는 거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고민을 설계 단계에서 앞에 길게 하면서 충분히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서로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가들이 팔랑귀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 팔랑귀가 될 게 뭐가 있지? 근데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내가 귀가 되게 얇긴 한데 건축주가 되게 설득을 잘해. 그럼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넘어가 줘야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가 뭘 우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설계 우기는 과정이 뭐 제 말이 다 맞으니까 따라오세요 라는 거를 설계 과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건축주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뭔가 이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해준 게 이 전체 공간이랑 조화로울지 아니면 이게 쓰임이 나중에 오랫동안 썼을 때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이제 제시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들어보면 믿어주세요. 이 얘기 같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건축주에게 제일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약간 그치, 이런 그치. 느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를 좀 믿어주시고 지난 방송이랑 이번 방송이 두 번이 그렇게까지 막 되게 흡족하고 막 니네 웃긴다면 하나도 안 웃기고 지루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랑 같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부디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저희를 좀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그럼 오히려 반대로 건축가에게 제일 어려운 것도 건축주의 믿음을 얻어내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예전에 집구석에 했던 것처럼 이제 부분을 좀 파가지고 깊이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네. 네.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네네.
다음부터 조금 낫겠지? 나의 네. 믿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럼 마무리 또 해봅시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잘한다 그냥. 네,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집구석이에요.